야구 감독 읽겠습니다. 개막 3연전이 끝났을 때 엔젤스는 어랍쇼 단독 선두로 올라서 있었다. 3연승을 한 팀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개막 3연전에서 3연승이라고 하는 건 엔젤스로서는 구단 역사상 최초의 쾌거였다. 게다가 작년 챔피언인 자이언츠를 상대로 해서이다. 세 번째 승리는 재수로 얻었다. 3회 도중부터 내리기 시작한 큰 비가 준 선물과도 같은 승리였다. 경기 초반부터 타격전이 되어 4대4에서 맞이한 5회 초 주자를 2루에 두고 다카하라가 유격수 땅볼을 때렸다. 평범한 땅볼이었지만 그걸 준 고노가 말도 안 되는 폭투를 던져 1루 스탠드로 공이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게 결승점이 되었다. 5회 말 자이언츠의 공격이 무득점으로 끝나자 주심이 다른 심판들을 불러 시합을 중단시키고 30분 후에 콜드게임을 선언한 것이다. 나가시마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합을 속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1년 동안 진 경기의 반을 단지 3일 동안 잃고 말았기 때문에 그가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물론 히로오카는 잠자코 그런 나가시마를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벨을 누르자 무척 들떠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의 커다랗게 웃고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그 짧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봐요, 이렇다니까요. 그녀는 말하며 전화 쪽으로 걸었다. 히로카는 구두를 벗고 거실 쪽으로 갔다. 소파에 느긋이 엉덩이를 붙이고 담배를 빨고 있으려니 그녀가 돌아왔다. 20통까지는 확실히 세고 있었는데 이제 몇 통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 같아요. 히로카는 아내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올리지도 않은 숨은 전화로 등록해 놓았는데 대체 어디에서 보고 걸어오는 걸까? 또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하고 생각했지만 싫은 기분은 아니었다. 당신 팀이 자이언츠한테 3연승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만 전화 덕분에 겨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모두들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흥분했어요. 당신도 상당히 흥분한 것 같아. 예, 정말 시원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근사할 줄은. 그녀는 밀려드는 기쁨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알죠, 내 마음. 히로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히로카가 자이언츠에서 대단하던 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 몇 년 동안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녀가 이렇게 멋진 날이 오리라는 걸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마음 편한 삶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일부러 힘든 쪽을 택했다. 자이언츠를 떠난 이듬해 그는 메이저리그가 스프링 캠프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일본의 야구만을 알고 있어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그는 미국의 혈혈단신으로 갔다. 만약 원했다면 스폰서를 구해 통역과 동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 갔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하자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뒤를 따라 미국의 호텔을 몇 개월 동안 전전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일본과의 연락을 거의 끊어버렸다.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 모국어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신경을 닥달해 그것에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필사적으로 시험했던 것 같은 몇 개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뒤 일본으로 돌아와 라디오 간토에서 마이크 앞에 앉고 산케이 스포츠의 해설 기사를 쓰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도 히로카는 모든 걸 자기 혼자서 하려고 했다. 산케이 스포츠 일은 그 때문에 나중에 몇 번이나 후회를 했다.
많은 평론가들은 보통 말로만 하고 원고는 글쓰기가 본직인 기자가 썼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썼다. 그건 오랜 세월 야구만 해온 사람으로서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히로카는 그러나 많을 때는 4번이나 편집장으로부터 고쳤을 것을 지시받으면서도 그만둘 때까지 그것을 계속했다. 그때까지 스타 플레이어로 대접받아온 남자였으면서 가방 속에 항상 국어사전을 넣고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래도 생활은 쉽지 않았다. 라디오와 신문 2개의 보수를 합쳐도 월 15만엔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선수 시절 받던 것에 비해 약 3분의 1이었다. 어느덧 자식들 학비를 대는 것조차 불확실해졌고 그때까지 사놓았던 가구나 보석을 팔아 생활에 충당하는 형편이었다. 2년 후에 카프의 코치가 되고 그 뒤에 다시 평론가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은퇴 후 최초 1년 동안의 생활의 괴로움은 잊을 수가 없었다. 왜 그때 좀 더 편안한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 모든 사정을 아내는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때도 두 사람은 함께 살아온 것이다. 히로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정말로 우승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대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너무 기뻐하지 않는 편이 좋아. 이윽고 히로카가 말했다. 좋아하는 건 아직 일러. 자이언츠는 역시 좋은 팀이야. 이대로 물러날 팀이 아니야. 당신도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테고요. 그 말이 맞군. 지켜보지만은 않겠지. 또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이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에 엔젤스 구장 직원 중 한 사람은 구장장석으로 갔다. 구장장님, 창밖을 한번 보셨어요? 아니, 구장장이 대답했다. 그는 그날 판매할 내야석과 외야석 입장권을 10군데의 판매대에 나눠졌다는 보고를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다. 밖에 뭔 일이 났어? 4월 7일 오후 3시 반. 대단한 구경거리예요. 입장 전부터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구장장이 고개를 들었다. 몇 명의 직원이 목을 빼고 구장 밖을 엿보고 있었다. 구장장도 일어나 직원들과 함께 창가로 걸어갔다. 대단한 광경이었다. 구장 정면 입구, 백네트 뒤에 특별석 입구를 사이에 두고 구장 사무소와 그 특별석 입장권을 파는 판매대가 있는데 두 줄씩 늘어선 긴 행렬이 판매대 앞에서부터 야구장을 따라 끝없이 뻗었었다. 구장장은 죄송합니다. 구장장은 놀람의 소리를 냈다.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다른 판매대 앞도 전부 여기와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네. 저로서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팀이 오늘 저녁 여기에서 시합을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상대는 자이언츠가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스 팬이 도쿄에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곤란하게 됐군. 구장장이 말했다.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을 입장시키려면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늘린다 해도 오늘은 이미 늦었고 자네들 전부 입장과 동시에 스탠드 안으로 가주게. 오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어.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긴장 늦추지 마. 4시의 입장과 동시에 관중은 20개의 입구를 향해 쇄도했다. 모든 입구가 살인적인 혼란을 겪었고 몇 곳에서는 다친 사람도 나왔다. 그러나 다들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의 부상자는 다행히도 나오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입장객 수는 4만 5천이라고 발표되었다. 엔젤스 구장 수용 인원은 5만 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10,000원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시합은 볼만할 거야. 시합 전 엔젤스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와타카이가 히로카에게 말했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여전히 히로카는 그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차갑게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와타카이에게 대답했다. 이긴다는 게 얼마나 멋지신
죄송합니다. 이긴다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선수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항상 만원의 관중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강한 팀으로 변해버리는 거고. 엔젤스 선수들의 눈매는 매서웠다. 주의 깊은 관객이라면 그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용기와 자신감이 넘쳐 마치 딴 사람들 같았다. 그들이 과거 몇 년 동안 몇 번인가 이런 대관중이 들어찬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한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 그들의 상대는 자이언츠였으며 관중은 그들이 아니라 자이언츠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러 온 것이었다. 너무도 화가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합이 끝나고 보면 결국 그들은 자이언츠 선수가 적시타를 때리고 파인 플레이를 해서 갈채를 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이언츠 선수들이 그들의 홈 구장으로부터 유유히 물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처음부터 자이언츠에 압도되어 얼마나 비굴한 자세로 경기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상대는 자이언츠가 아니었다. 45,000의 대관중은 틀림없이 그들을 보기 위해 온 거였다. 이런 상태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졸리고 스포츠 신문 기자의 질문에 웃음을 띠며 대답을 하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팬들이 말을 걸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자이언츠 선수들처럼 프로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엔젤스 선수들도 처음부터 멍청이 엔젤스라고 웃음거리가 되기 위해 프로 선수가 된 것은 아닌 것이다. 3회 초에 선발 이와마가 드래곤스 타선에 잡혀 2점을 먼저 내주자 엔젤스 선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렬한 허슬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 반격의 무시무시함은 만원의 관중에게는 너무도 멋진 역전극의 결정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2점을 먼저 내준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3회 말은 주자를 한 명 내보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4회 말에 드래곤스가 자랑스럽게 새로 입단시킨 외국인 투수를 두들겨 단숨에 5점을 뽑아낸 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는 엔젤스 선수들만이 희희낙낙하며 다이아몬드를 뛰며 돌았다. 6회까지는 드래곤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해보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7회에는 유일하게 암타가 없었던 하고가 팀의 6번째 홈런을 좌중간에 때려박으며 선발 전원 안타까지 기록했다. 더블 플레이 3개, 그중 하나는 우익수 플라이로 언더베이스를 했던 발빠른 2루 주자를 데려다가 3루에서 잡은 것이었다. 누가 그날의 영웅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시합은 14대3으로 이겼다. 이튿날의 2차전에서는 선발 해밍웨이가 첫 완봉승을 팀에 가져다 주었다. 3회에 다카하라가 투런 홈런을 쳤을 때 해밍웨이는 추가점은 필요 없어. 지금부터는 잠을 자도 돼. 하고 말했지만 6회에는 간다와 이치가와가 그 신뢰에 보답하는 적시타를 날려 승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해밍웨이는 9회 투구를 끝내고도 얼굴에 땀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내장을 준비한 언더셔츠도 5회 말 공격 때 한번 갈아입은 게 전부였다. 그는 시합 후 인터뷰에서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드래곤스는 아마추어의 모임인가? 그렇지 않다면 감독의 머리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째서? 신문 기자들이 술렁였다. 이런 군침이 도는 코멘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누구의 입에서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들은 베이스볼에 번트 전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른다. 만약 2회와 4회의 찬스에서 번트를 냈다면 그들이라도 1점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 이 굴욕적인 코멘트는 이튿날 스포츠 신문들의 기사 제목이 되었다. 드래곤스의 순회진과 선수들은 격노했다. 3차전째 드래곤스의 미팅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모친조차 때려 눕히는 걸 마다하지 않을 미칠 듯한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저마다 마구 고함을 질러댔다. 엔젤스 따위를 상대로 어째서 우리가 이 시시한 번트 작전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냐. 그거야말로 아마추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은 끝으로 의지를 하나로 묶어 오히려 오늘이야말로 번트 같은 거 대지 말고 때려 눕히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드래곤스의 순회진과 선수들은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싫을 정도로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번트를 대야 할 곳에서 번트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 플레이를 4개나 당한 것이다. 시합은 엔젤스가 5대3으로 이겼다. 히로카는 이번 3연전에서 한 번도 벤치를 나서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투수는 3경기에서 3명밖에 던지지 않았고 대타를 주심에게 알리러 가는 장면도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이 개막 6연승을 가장 기뻐한 건 오카다 시로였는지도 모른다. 금방이라도 우승 축하 퍼레이드 준비에 착수해 하고 전 사원들에게 명이라도 내리려는 기세여서 그 때문에 올림픽 건설의 중추부는 하루 동안 꼬박 완전히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회의가 한참인데 빙긋빙긋 웃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6연승의 하이라이트를 재현해 보이지를 않나. 앞으로의 페넌트레이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지 않나. 참석자가 회의를 계속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기쁘게 만든 것은 그의 회사가 엔젤스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부사장의 얼굴에서 떨떠름한 표정이 사라진 것이었다. 드디어 부사장도 엔젤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항상 현실적인 면밖의 사태를 보지 않으려 하는 부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은 멋진 변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오카다 시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 멋진 생각이 들게 해주자고 생각했다. 가장 좋은 건 엔젤스 구장에 데리고 가 진짜 시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사장은 구단주실에서 보는 멋진 야구장 광경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거기에서 야구장을 본다면 누구라도 야구장으로 발걸음을 하는 게 고질병이 될 것이 틀림없다. 어때? 우리 팀의 강력함. 드디어 자네도 알게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오후 오카다 시로는 사장실에 얼굴을 내민 부사장에게 말했다. 한번 야구장에 가보지 않겠어? 부사장은 웃었다. 웃으니 오카다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였다. 야구는 자네한테 맡겨둘게. 난 아무래도 좋아지지가 않아. 이상하네. 뭐가? 최근에는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잖아. 그건 취미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재정 담당 부사장으로서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야. 구단주실에서 대학 시절처럼 나란히 자리에 앉아 엔젤스의 시합을 보려고 했던 오카다는 재미없게 됐다는 얼굴을 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부사장은 오카다에 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순수하게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엔젤스를 계속 보유하는 걸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올림픽 건설은 엔젤스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정이 악화될 정도의 약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설령 그것이 순이익의 몇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젤스가 매년 2억엔 정도의 돈을 먹어치운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만약 엔젤스에서 손을 뗀다 해도 사용하지 않은 그 2억은 국세청이 갖고 가버릴 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상관없지만 그때가 되면 설비 투자나 어떤 명분을 붙여 은행 금고에 숨겨놓을 수도 있다. 좀 더 유효한 사용법은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회사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뻗어서는 안 된다는 게 부사장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는 며칠 전에 구단 사장인 사사키로부터 하나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로서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보고였다. 그 보고서는 엔젤스 대 드래곤스 3연전, 말할 것도 없이 최초의 홈 경기의 정식 입장 관객 수 기록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연전의 총 관객 수가 놀랍게도 12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었다. 자이언츠전을 제외하고 3연전으로는 과거 20년간을 통틀어 최고의 관객 동원 기록이었다. 그는 왜 그런 믿기 어려운 현상이 엔젤스 구장에서 일어났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12만 8천이라고 하는 숫자만이 중요했다. 만약 홈 경기 65경기에 이런 식으로 관객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면 엔젤스는 약간의 이익마저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부사장은 사장의 엔젤스에 대한 열광에 찬물을 끼얹는 쓴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했다. 여전히 자네는 꿈이 없는 남자야. 오카다가 웃으며 말했다. 부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걸로 좋은 거야. 내가 사장이고 자네가 부사장이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야. 아니면 벌써 망했을지도 모르지. 오카다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러 차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많은 경우 그것을 성공시켰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반석에 올려놓은 것은 눈앞에 있는 남자와 역시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인 또 한 사람의 부사장이었다. 뭐 됐어. 어떤 이유로 마음이 변했든지 간에 난 자네의 떨떠름한 얼굴을 보는 것도 슬슬 물리려던 참이었으니까. 적자가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또 보여주지. 그러고서 두 사람은 다음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나란히 사장실을 나섰다. 자이언츠는 역시 강했다. 자이언츠가 개막 4년전에서 3연패를 한 것은 1958년 골든 루키라고 불린 나가사시마가 황금의 자완인 가네다에게 네타석에서 4개의 삼진을 먹은 그 58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자이언츠 선수들은 단련이 잘 되었고 게다가 교육도 잘 받았다. 연패에 실망하거나 팀의 무기력한 모습에 투덜거리거나 하는 대신 재빨리 악몽이었다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맹렬하게 분발했던 것이다. 그들로서는 아주 사소한 충격도 아니었던 것 같았다. 다음의 회일스전에서 3연승을 해 손쉽게 승률 5할을 회복했고 왕정치와 장훈이하의 강타선이 폭발해 마치 기계처럼 계속해서 승리 숫자를 늘려가고 있었다. 타 구단들은 자이언츠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은 엔젤스와 비슷한 처지였던 타이거스였다. 첫 3연전에서 세 시합 모두 자이언츠를 압도적으로 마구 밀어붙여 몇 번이나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그 모든 찬스에서 결국은 득점을 저지당했다. 타이거스가 따라간 것은 세 시합 모두 결국 1점 차까지였다. 그리고 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타이거스는 강하다. 그러나 자이언츠는 더 강하다. 라는 인상을 팬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데 올해에도 성공했다. 자이언츠는 4월이 가기 전까지의 23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15승을 올리고 있었다. 개막 1개월 만에 승리가 패배보다 7경기가 많은 것은 우승했던 과거의 어느 시즌하고 비교해봐도 결코 떨어지는 성적이 아니었다. 자이언츠는 현재 완전히 우승 페이스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엔젤스의 성적은 더 나았다. 연승이 멈추고 나면 그 반동으로 다음에는 승리의 숫자만큼 연패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벗어났다. 웨일스와의 2차전에서 결국 연승은 7에서 멈췄지만 엔젤스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더 도움이 되었다. 지기는 했지만 웨일스의 선발인 히라마스가 한 시즌에 한 번밖에 던질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하마터면 퍼펙트 게임이 될 뻔한 형세였지만 9회 무사에서 간다가 겨우 내야 안타를 쳐 간신히 퍼펙트 게임은 면했다. 그게 좋았던 건지도 모른다. 벤치의 분위기는 이겼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고 이어진 3차전에서 사이토 아키라를 노가웃시켰다. 컨디션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착실히 2승 1패의 페이스를 이어가 4월의 24경기에서 19승을 올렸다. 모든 신문이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외쳐댔다. 무리도 아니었다. 자이언츠를 3.5게임 차이나 따돌리고 수위를 질주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했을까. 극히 일부 신문만이 호된 히로오카식 야구가 팀에 침투해 그 체질을 바꿔놓았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만은 한 신문도 예외 없이 대체적으로 얕보는 내용이었다. 5월 어린이날 무렵이면 히로시마 카프가 미친듯이 피치를 올려 갑자기 수위 전선에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위 5월의 기적으로
올 시즌에는 엔젤스가 카프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지금 여기저기서 엔젤스가 언제까지 수위에 머무를 것인지 우스갯소리를 하며 내기를 거는 게 대유행이다.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버린 엔젤스 주전 선수들의 가슴속은 대체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카프의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절이 영원히 봄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게 틀림없다. 히로카는 신문의 이런 결론을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시즌 초반에는 설령 실력이 없어도 기세의 파도를 잽싸게 올라탄 팀이 이겨낸다. 신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매년 카프가 그 좋은 예였고 올해의 엔젤스도 거기에 딱 들어맞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신문들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여름이 되면 실력이 있는 팀이 평균적인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한 발 한 발 부상하고 마지막에는 페넌트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엔젤스는 카프가 아니다. 히로카는 자신이 지향하는 야구가 조금씩 팀에 스며들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한 점밖에 얻지 못할 때는 상대를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다고 하는 야구였다. 바꿔 말하면 3점을 뺏기면 4점을 얻어 이긴다고 하는 운에 맡기는 야구와는 반대의 야구다. 타격에는 기세의 파도가 있지만 잘 단련된 수비력에는 그것이 없다. 그 강력한 수비력으로 항상 실점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찬스에서 확실히 1점을 얻는다. 그걸 위해서는 선수의 자유를 뺏는다. 벌금도 부과한다. 그러한 야구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경기는 한 시즌 동안 그렇게 여러 번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만 해도 난전이었던 경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한 시즌 130경기 중에 5경기가 그런 경기가 됐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경기 차가 나게 되는 것이다. 순위로 따지면 1위와 3위, 3위와 5위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센트럴 리그에서 이런 야구를 하고 있는 건 자이언츠뿐이다. 소위 팀플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의 팀들은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거의 경기 안에서 팀플레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는 역시 타이거스로 지금도 에이스의 완투와 가케후와 나부치의 한방에 승부를 걸고 있었다.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들 주력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타이거스가 얼룩고양이가 되어버리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자이언츠 이외의 팀에게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히로카에게는 있었다. 자신감이 있었다기보다 작년까지 그의 팀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배투만 휘두르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강한 옥이었다. 야구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경기다. 히로카의 계산으로는 결국 막판에는 자이언츠와의 승부가 될 것이 틀림없었다. 15년 전에 그를 성가신 존재라도 되듯 잘라버린 그 대단한 자이언츠다. 히로카는 몇 년 동안이나 자이언츠와의 승부를 고대하고 있었다. 라디오 해설자를 할 때도 코치였을 때도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인내력으로 드디어 자신이 자이언츠를 거꾸로뜨리기 위한 팀을 갖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걸 위해 온갖 야구 기술서를 읽고 현역 선수 시절 자신의 체험과 비교하고 네트 뒤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그것을 실전을 가상해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미국에도 몇 번인가 갔다. 미국에서는 야구 그 자체보다도 프런트 조직에 관해 배웠고 강팀에는 언제나 좋은 프런트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이 지금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이언츠보다도 강력한 팀을 만들어 자이언츠를 쓰러뜨린다. 그것이 애초부터 히로카가 갖고 있던 원대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무랄 데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히로카는 좀처럼 상대팀을 맞이해 작전이나 용병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았다. 찬스가 오면 가장 적당한 대타를 골랐고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릴리프 투수를 마운드에 내보냈다. 5월이 되어서도 엔젤스는 수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